그닥 사이가 좋지 않았을 뿐더러 학창시절부터 주변에서 미움을 사던 친구의 이야기다. 그녀는 학창시절부터 다른 친구의 애인을 뺏는 걸 즐겼다. 나와는 집이 가까워 그냥저냥 알고 지내는 정도였지만 주변에선 다들 그녀를 미워했다. 종종 원망받을 짓은 그만두라며 주의를 주곤 했지만 그래서 멈출 거였으면 아예 그런 짓은 하지도 않았겠지. 그리고 어른이 된 그녀는 역시나 불륜을 저지르고 말았다. 2명의 아이까지 있는 가정의 가장을 아내에게서 빼앗아 가정을 붕괴시키고 이혼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자와 결혼했다. 불륜 끝에 결혼이라 남들이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당당히 식도 올리고 집도 샀다. 결코 축복해줄 수는 없었지만 곁에서 보기엔 나름 행복하게 지내는 듯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아이가 태어날 무렵 남자가 운영하던 회사에 사고가 터져 그만 도산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다. 거기에 그 직후 남자의 전처가 친구네 집 앞 현관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다.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아침에 조깅을 하던 주변 사람이었다. 결국 금세 동네에 소문이 가득 퍼지게 되었다. 온갖 악담과 조롱을 참을 수 없어 이사를 준비하던 무렵이었다. 남자네 회사가 도산함에 따라 연이어 도산해버린 협력업체 사장이 남자의 전처와 똑같이 친구네 집 앞 현관에서 목을 매서 자살했다. 그 후 지방에 살던 남자의 부모님마저 살인사건에 휘말려 세상을 떠났다. 강도 살인으로 꽤 잔혹하게 살해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얼마 뒤 남자마저 귀가 도중 실종되어 지금까지 행방불명이다. 물장사까지 해가며 혼자 아이를 기르던 그녀였지만 몇 년 전 아이가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게 발견되었다. 게다가 그녀 본인마저 그녀에게 부모를 빼앗긴 전처의 아들이 복수심에 지른 불에 집이 타버리면서 우반신에 큰 화상을 입었다. 가끔씩 이건 아이가 아니라 짐덩이야. 매다 버리고 싶다. 라던가 돈 좀 빌려줘. 라며 우리 집에 찾아온다. 솔직히 언젠가 그녀 자신마저 살해당하고 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한다. 지난번에 동창회에 나갔을 때 동창생들이 모두 입을 모아 인과응보라며 그녀를 비웃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두 번째 이야기, 부동산 감정.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는 집 한 채를 물려받았다. 입지는 나쁘지 않지만 꽤 오래돼서 상태가 그리 좋진 않은 데다 둘이 살기에는 너무 넓다. 결국 아내와 상의한 끝에 집을 팔기로 했다. 다행히 유품 정리를 하는 와중에도 부동산 업체로부터 광고와 명함이 들어왔기에 거기 전화를 했다. 결과적으로는 4개 회사에서 위탁 및 매입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게 되었다. 그중 3번째 회사에서 사람이 찾아왔을 때였다. 요즘 느낌나고 세련된 30대 초반 정도 되는 청년이 왔다. 시원시원하게 말하고 느낌도 나쁘지 않았다. 게다가 제시된 매입 금액이 이전 2개 회사에 비해 1000만 엔 가까이 높았다. 나도 아내도 거의 이 회사에 맡겨야겠다고 생각하고 말을 꺼냈더니 각 방의 사진을 찍을 수 있겠냐고 물어왔기에 흔쾌히 허락했다. 내가 대동하여 다시 각 방을 안내하러 들어갔다. 그리고 불관 옆에 있는 다다미 8장 정도의 작은 방 문을 열고 안으로 청년을 안내하는 순간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로 갑작스럽게 가위가 눌렸다.
가위 눌림 자체는 몇 번 겪은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맨정신에 겪은 건 처음이었다. 순간 뭔가 위독한 증세는 아닌가 당황하고 있는데 바로 귓가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가 흐려 분명치 않았기에 소리가 큰 것에 비해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기가 어려웠다. 괴로워라던가 말하는 것 같이 들렸다. 아무래도 눈알만은 힘겹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향해 시선을 돌리면 위험할 것 같았다. 귓가 쪽을 외면하고 방안을 보자 나를 향해 등을 보이고 뭔가를 적고 있는 청년의 등이 보였다. 그리고 거기 갈색의 곱슬머리를 하고 묘하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매달려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소름 끼치는 일인데 그 여자는 이상하게 목이 길었다. 40cm 정도는 좋게 됐을까. 등을 보이고 있는데 얼굴만은 나를 바라보며 눈알을 카멜레온처럼 대굴대굴 바삐 굴리고 있었다. 너무나도 현실감 없는 광경에 무섭다기보다도 어안이 벙벙한 채 그걸 보고 있었다. 하지만 청년이 나를 바라본 순간 그것은 사라지고 거의 동시에 가위도 풀렸다. 그 지경이니 집을 더 보여줄 수도 없고 그저 몸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아서요 하고 변명을 하며 돌아가자고 부탁했다. 그 후 본 것도 있고 마음에 걸려서 그 청년이 일하는 회사에 대해 좀 찾아봤다. 파면 팔수록 나오는 것은 악평뿐. 당연히 오늘 아침 일찍 그 회사에는 팔지 않겠다고 정중히 거절하는 전화를 걸었다. 청년이 이쪽을 돌아본 순간 명확하게 괴로워해라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아마 그 청년, 어쩌면 그 회사 전체가 이것저것 나쁜 일들을 저질러 온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계속 이어져 결국 지금까지 잠도 못 자다 투고하는 것이다.